네, EBS 2026년 수능 특강 주제 통합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 문제 전체적 출제 경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수. 가와 나는 모두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이 도출되는 모형을 결정하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미래에 발생 가능한 상황, 현재 이루어지는 행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가는 여기서 출제 경향을 좀 보면 출제 패턴을 안 보면요. 모두, 모두가 있고요. 달리, 달리, 달리가 있고요. 가, 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문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은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 MDP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요. 다음에 3번. 기읍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기읍이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이고, 니은이 효율,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인데요. 결국 이것도 아까 가번하고 일맥상통하죠. 가는 전체적인 주제나 체계를 물어본 거고, 나는 개별적인 내용을 차이점과 이걸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나의 A의 특성. 나의 A는 주식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임의보행 이론입니다. 임의보행 이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에 관한 내용이네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AI를 말하고요. 강화 학습은 뭔가요? 강화가 좀 어렵습니다. 강화가 도대체 뭔가?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에이전트, 요거는 그냥 인공지능의 주체라고 얘기하면 그냥 AI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지네요. 어떤 행동을 취하고 보상을 최대화하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강화학습이란 뭘까요?가 의문이 드는데 최대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럼 보상의 최대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보상은 AI한테 무슨 보상이 돌아가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서 어떤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 요거를 학습하는 과정이 된다. 학습이 있으니까 당연히 학습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학습하느냐? 강화 학습을 한답니다. 뭘 강화하느냐? 보상을 최대화한답니다. 보상 최대화. 근데 인공지능이 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뭘까요? 의문이 남네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이다. 여기 환경에서 행동을 취할 때 의사 결정을 하겠죠. 그럼 이 행동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질 텐데요. 요게 평가를 해야 되겠죠. 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은 마코프 의사결정을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MDP란 불확실성이 있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환경은 당연히 불확실한 환경에서가 문제가 되겠죠. 확실하면은 뭐, 우리가 AI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겠죠. 불확실한 환경. 그래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순차적으로 한답니다. 순서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이 된다. 불확실한데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확률 분포, 어떤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명백하거나 하지 않고 이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저 사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마코프 특성이란 걸 결정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좀 전에는 행동이라 했는데 왜 정책이라 하죠? 아, 행동이 여러 개 모이면 정책이 되겠구나. 마코프 특성이란 그럼 뭔가요?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성질. 마코프 특성이 중요하겠네요, 기억에.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그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상태를 예측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에 특이한 점이 있으니까 특이점은 별표를 해놔야 되겠죠. 그다음에 MDP 모형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어 저기에서 정의에서 환경이란 게 상태를 의미하고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근데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하면 상태가 변하겠죠. 그러면 A 상태에서 B 상태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바꾸어가는 이게 있겠고 다시 C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 이런 걸 상태 변이 확률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정의가 있네요. 상태란 뭐다? 환경이다. 당연하겠죠.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행동이란 반응을 의미한다. 보상은 뭐죠? 보상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피드백이다. 요거는 점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상태에서 상태로 바꿀 확률은 에이전트에 따라서 바꿔갈 확률이다. 강화 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보상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학습한다. 각 정책은 각 상태에서 취할 행동의 묶음이다. 정책이란 게 별게 아니네요. 행동을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 행동, 행동은 환경에서 상태로 상태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하고 나면 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환경 상태가 지금 공부가 하나, 둘, 셋, 영어 공부, 운동, 카페, 지침도 있고 SNS도 있네요.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에서 공부 운동들을 우선 영어 공부 상태에서 보면 요 공부 상태에서 두 가지 행동 중 하나를 화살표 방향으로 행동을 취한다고 보면 화살표 방향 선택한 카페로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동할 확률이 여기는 0.4가 되고, 운동할 확률이 더 높네요. 그 다음에 운동으로 갈 확률은 0.6가 상태에서 상태로 이동할 확률이네요. 그리고 이때 보상 R은 리워드 영어 단어 리워드인데 보상인데 이때는 보상은 점수라고 하면 됩니다. 아, 에이전트가 너 참 잘했어. 이쪽으로 잘났어. 너 10점 줄게. 영어 공부 다음에 카페 가 친구들 놀아. 어? 너 놀았지? 너 1점밖에 안 줘. 1점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AI가 나 점수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운동으로 가야 되겠네. 요렇게 해서 학습을 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습에서는 이런 구조의 학습을 취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AI가 학습하는 것도 사람의 학습 과정과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어떤 정답을 주어지고 또 이것대로 해. 정답이나 자료를 주어지고 나서 이걸 배워. 그대로 배워. 기출 문제 학습해. 외워. 이거 외운 다음에 문제 풀어. 그럼 정답 맞추면 너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자율학습 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죠. 자율학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공부하는 거지 내버려 둡니다. 인공지능에서 자율학습을 하면은 너 그냥 바둑, 예를 들어서 바둑이라 하면 규칙만 가르쳐줘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시합을 해봐. 시합하고 나서 잘했으면 점수 많이 주고 못했으면 점수 적게 주고 요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학습의 개념 중에서 이 아까 우리가 저 위에서 말한 강화학습은 점수를 강화한다. 잘했을 때. 그래서 자율학습의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AI가 스스로 나 점수 많이 받아야 되지. 가르칠 필요 없이 자기가 이것저것 도전해 보면서 이때는 점수가 작게 나오네. 이때는 점수가 크게 나오니까 난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이제 보상 점수의 총합을 최대화하려고 행동하겠죠. 선택하겠죠. 이때 근데 같이 여기 아까 10이랑 1은 미래에 주어지는 점수인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가중치를 감쇄계수라고 합니다. 미래에 10점 받을 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는데 0으로 받는다면 미래가 아무런 미래의 보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10점 미래에 10점 받는데 현재 10점으로 평가하면 감쇄계수가 1이 되는데 미래의 보상을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하는 거죠. 10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면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종합인 상태 가치, 미래에 어떤 상태로 갔을 때 상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점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조합. 이게 행동 가치, 어려운 말이, 어려운 말처럼 써있는데, 어떤 특정 행동을 선택했을 때 행동에 따른 점수를 말해요. 근데 행동에 따른 행동을 최고로 잘하면 이 상태 가치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적의 정책이라는 건 뭐냐? 점수를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상태 가치와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을 쭉 그 행동들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 강화 학습이라고 한다.